여러분은 아십니까? 노인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살아있으면서도 아무도 곁에 없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쓰러져도 연락할 사람이 없고 명절에도 문을 두드리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고통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삶은 황량하다. 우리는 늙음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진짜 두려운 건 외로움 속에서 점점 사람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노후의 인간관계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10가지,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외롭게 만드는 치명적인 습관들에 대한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연은 외로움 때문에 서두른 재혼의 비극입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오래된 아파트. 74세 윤할아버지는 아내를 암으로 떠나보낸 지 5년째였습니다. 거실에는 낡은 소파 하나와 작은 TV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아직도 아내의 젊은 시절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만 남겨두고 왜 그렇게 빨리 갔어? 냉장고 속에는 김치 몇 조각과 반찬통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고 혼자 밥상을 차려 앉아도 숟가락은 금세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밥보다 외로움이 더 목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교회 성가대 모임에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혼자 계시지 말고 우리 같이 식사라도 해요. 윤할아버지는 그 손길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얼어붙은 겨울 땅 위에 작은 햇살이 내린 듯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만에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알렸을 때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천천히 생각하세요. 아직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윤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더는 혼자 못 살겠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기대는 컸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명의 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내 이름도 넣어야 하지 않겠어요. 새아내의 말에 아들은 분노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사랑이 아니라 재산 문제예요. 식탁 위에서 가족들은 서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진 우리보다 새 아내가 더 중요합니까? 결국 아들과는 왕래가 끊겼습니다. 결혼 생활은 불행해졌고 몇 년도 되지 않아 이혼으로 끝났습니다. 윤할아버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내 사진 앞에 앉아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문 밖을 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내 곁에 아무도 없구나.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급함은 근심을 낳고 근심은 파멸을 부른다. 외로움 때문에 서두른 선택은 결국 더 큰 외로움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경로당에서 벌어진 파벌 싸움입니다. 경기도 안양의 한 경로당. 오후 2시 장기판 위에 알이 놓이고 노래방 기계에서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막걸리 잔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웃음 뒤에는 긴장이 숨어 있었습니다. 회장 선거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김 회장이 와야 지원금을 잘 가져오지. 아니다, 박 회장이 있어야 우리 목소리가 반영되지. 처음엔 가볍게 주고받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장기알을 두던 손이 멈췄고 얼굴은 붉어졌습니다. 당신은 욕심쟁이야. 경로당이 내 집이냐. 결국 욕설이 오갔고 서로 밀치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했을 때 주민들은 창밖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어르신들이 저게 뭐람. 신문에는 이렇게 실렸습니다. 경로당 파벌 싸움, 경찰 출동. 한때 함께 노래 부르고 밥을 나누던 친구들은 이제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길에서 만나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니야. 우정은 정치의 이름으로 무너졌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싸움 뒤에는 반드시 상처가 남는다. 권력을 쥔 손에는 따뜻한 악수가 남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연은 집착형 연락 습관입니다. 서울 강동구 박 할머니. 남편을 떠나보낸 후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홀로 보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얘야, 밥은 먹었니? 왜 연락이 없니? 나를 잊은 거 아니냐? 처음엔 아들이 받아주었습니다. 엄마 잘 있어요.
일 끝나고 전화 드릴게요. 하지만 하루 10번 넘는 전화는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회의 중에도 울리는 전화벨. 급히 받으면 늘 같은 말이었습니다. 왜 전화 안 하니? 내가 날 버린 거 아니냐? 아들은 한숨을 쉬며 동료들에게 눈치를 보았습니다. 결국 어느 날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박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 남편이 날 버렸다. 내가 대신 와라.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생활이 있어요. 하루 한두 번만 하세요. 박 할머니는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외로운데 그걸 모른단 말이냐? 그러나 자식들은 점점 전화를 피했습니다.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고 부담만 남았습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얽매임이 아니라 흘러감이다. 흐르지 못한 사랑은 집착이 되고 집착은 결국 사람을 떠나게 만듭니다. 네 번째 사연은 돈으로 손주를 붙잡으려는 모습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장 할아버지는 올해 78세였습니다. 은퇴 후 10년 동안 작은 연금으로 생활하며 가장 큰 즐거움은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중학생이 된 손주는 학원과 친구들로 바빴습니다. 할아버지, 주말엔 친구랑 약속이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손주의 목소리는 늘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장 할아버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이러다 손주가 나를 잊어버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오면 용돈 줄게. 손주는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밥상 앞에서도 손주는 휴대폰만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봉투 주세요. 그 순간 장 할아버지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자주 오너라. 하지만 속으로는 알 수 없는 씁쓸함이 몰려왔습니다. 며느리는 나중에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버님, 애가 용돈 때문에 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장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오는 게 어디냐. 안 오는 것보단 낫지.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손주는 올 때마다 봉투를 찾았고 올 때마다 대화는 줄었습니다. 결국 용돈이 끊기자 발걸음도 끊겼습니다.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물로 맺어진 정은 재물과 함께 사라진다. 돈으로 붙잡은 관계는 돈이 떨어지면 함께 무너집니다. 장 할아버지는 빈 봉투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원한 건 돈을 찾는 손주가 아니라 나를 찾는 손주였는데. 다섯 번째 사연은 장례식장에서만 만나는 친구들입니다. 전남 장흥의 한 시골 마을. 최 할아버지는 80세 생일을 맞았지만 축하해줄 친구는 없었습니다. 다음에 보자. 언제 한번 모이자. 이런 말만 오갔지 실제 만남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오랜 친구의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오열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한 번만 더 볼 걸. 빈소 한쪽에서 또 다른 친구를 만났습니다. 야, 이렇게라도 보니 반갑네. 하지만 반갑다는 말 뒤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만나는 자리가 언제나 장례식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커피를 마시며 그들은 중얼거렸습니다. 살아있을 땐 왜 그렇게 귀찮았을까? 다음엔 꼭 밥 한번 하자. 하지만 그 약속도 또 다른 장례식장에서나 이어졌습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간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잃은 것은 다시 만날 수 없다. 만남은 오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약속되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사연은 가짜 건강과 투자 정보를 퍼뜨리는 모습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김노인은 정보통으로 불렸습니다. 어디서든 새로운 소식을 제일 먼저 전했습니다. 이 약 먹으면 10년은 젊어진대. 이 주식은 곧 대박 난대. 사람들은 처음엔 귀 기울였습니다. 정말 어디서 들으셨어요? 나도 사야겠다. 하지만 그 약은 부작용을 불렀습니다. 어떤 이는 위장장애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주식은 곧 폭락했습니다. 돈을 잃은 이웃은 분노했습니다. 김 어르신 때문에 큰일 났잖아요. 김노인은 억울했습니다. 나는 그냥 좋은 뜻으로 말했을 뿐인데.
하지만 이미 신뢰는 깨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김 노인을 멀리했습니다. 모임에서도 빈자리가 많아졌습니다. 괜히 또 거짓 정보 전할 거야. 주자는 대학 연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행실의 씨앗이다. 씨앗이 바르면 열매가 바르고 씨앗이 거짓이면 열매도 썩는다. 거짓은 결국 관계를 썩게 만듭니다. 7번째 사연은 술에 기대는 관계입니다. 서울 종로의 이 노인은 친구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상 위에는 소주병이 늘어섰고 안주는 김치찌개와 두부뿐이었습니다. 술 한잔 해야 정이지.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이 오갈 때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옛날 생각나네. 우리 그때 참 잘 나갔지. 하지만 술이 깨고 나면 남는 건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속은 쓰렸고 머리는 아팠습니다. 다음 날이면 늘 후회했습니다. 괜히 또 많이 마셨네. 친구들도 점점 피했습니다. 그 집에 가면 술만 마셔야 해. 나는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못 가겠어. 결국 술자리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빈병만 쌓였고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불경 법구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지혜는 흐려지고 지혜가 흐려지면 친구도 멀어진다. 술은 순간의 즐거움 같지만 결국 외로움의 독을 남깁니다. 8번째 사연은 죽음 이야기로만 채우는 모임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노인정. 점심을 먹고 난 후 몇몇 노인들이 둥글게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대화 주제는 늘 같았습니다. 요즘은 어디가 아프다더라. 누구는 병원에 입원했대. 누구는 또 세상을 떠났지. 처음엔 위로와 공감이 오갔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분위기는 무거워졌습니다. 웃음은 사라지고 한숨만 남았습니다. 마치 그 자리 전체가 장례식장이 된 듯 했습니다. 한 노인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도 곧 차례가 오겠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삶의 남은 시간을 이야기해야 할 모임이 죽음을 앞당겨 느끼게 하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삶을 더욱 깊이 산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나쁘지 않지만 죽음만 이야기하는 모임은 삶을 앗아갑니다. 9번째 사연은 자식 인생을 대리 살려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박할머니는 늘 딸의 집에 들렀습니다. 애는 공부 잘하니? 남편은 승진했니? 돈은 잘 모으고 있지? 마치 자신의 인생인 듯 딸의 삶에 매달렸습니다. 딸은 처음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쳤습니다. 엄마, 제 삶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박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해야 나도 체면이 서는 거야. 내가 내 나이에 못했던 걸 내가 대신 해줘야지. 딸은 결국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 인생은 제 겁니다. 제발 제 삶을 존중해 주세요. 그날 이후 딸은 전화를 자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남도 줄어들었습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되 자식의 길을 대신 걸어서는 안 된다. 대리로 사는 인생은 결국 서로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10번째 사연은 고집과 사과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이 노인은 성격이 불같이 급했습니다. 마을 모임에서 작은 일에도 화를 냈습니다. 왜 나를 무시하냐? 내가 맞는데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사람들은 처음엔 달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하지만 고집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잘못해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다 내가 틀린 거지. 결국 사람들은 그를 피했습니다. 잔치에도 모임에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노인은 집에 혼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왜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거야?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은 사람을 불러들이고 고집은 사람을 내쫓는다. 사과하지 않는 고집은 결국 자신을 외롭게 만듭니다. 이렇게 우리는 노후의 인간관계에서 하지 말아야 할 10가지 모습을 보았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서두른 재혼, 경로당의 파벌 싸움, 집착형 연락, 돈으로 손주를 붙잡기,
장례식장에서만 만나는 친구들, 가짜 건강과 투자 정보, 술에 기대는 관계, 죽음 이야기로만 가득한 모임, 자식 인생을 대리 살기, 고집과 사과하지 않는 습관. 이러한 10가지가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결국 우리를 더욱 외롭게 만듭니다. 노후의 가장 큰 복은 돈이 아닙니다. 건강만도 아닙니다.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복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벗이 있어 멀리서 찾아오니 어찌 즐겁지 아니한가. 노년의 행복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오늘 당신 옆 사람에게 미소를 건네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외로움을 막고 행복을 불러옵니다.